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을 책임지는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는요. 시험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거죠. 바로 재정과 재정정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재정정책은 그냥 완벽하게 끊는다. 이런 마음으로 저랑 같이 한번 확실하게 정복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로드맵을 딱 보시면 첫 번째, 아니 정부가 도대체 왜 필요해?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예산 제약시까지 이 5단계만 저랑 같이 잘 따라오시면 시험장에서 재정정책 문제는 아주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자, 바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정부가 어쩌고 정책이 저쩌고 듣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과연 이 경제라는 큰 판 안에서 정부라는 존재가 왜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기본적인 젓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요. 한쪽에서는 작은 정부가 최고다라고 말해요. 뭐랄까, 밤에 동네 지키는 야경꾼처럼 국방, 치안, 소방 같은 진짜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정부가 폭넓은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시장이 해결 못하는 시장 실패 같은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 발전이나 국민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 두 관점의 차이를 아는 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정부의 가계부, 다시 말해서 예산입니다. 이건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도 수입이랑 지출 관리하려고 가계부 쓰잖아요. 정부도 똑같아요. 1년 동안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계획을 짜는 거죠.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이걸 세입이라 해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이건 세출, 짜놓은 계획표가 바로 예산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산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본예산, 이건 매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내년엔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미리 계획하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예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경제가 확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닥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긴급하게 돈을 투입해야겠죠. 그럴 때 만드는 게 바로 추가경정 예산, 우리가 줄여서 추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종의 비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들일까요? 정부의 수입, 즉 세입의 원천을 한번 보죠.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경상 수입입니다. 이게 정부의 주된 월급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세금, 즉 조세 수입이 있고요. 또 각종 수수료나 벌금 같은 세외 수입도 포함돼요. 다른 하나는 정부가 가진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버는 자본 수입인데 이건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 일종의 비정기적인 보너스 수입 같은 거죠. 자, 버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쓰는 돈도 있겠죠. 정부가 쓰는 돈을 우리가 세출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도로 깔고, 학교 짓고, 나라 지키는 군인들 월급 주고, 국민을 위해서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쓰는 이 모든 돈이 바로 세출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적자, 어떻게 해결할까? 만약에 우리 집이 한 달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마이너스 통장을 쓰든 카드를 긁든 빚을 내야겠죠. 정부도 똑같습니다. 세금으로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 이걸 재정적자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럴 때 재정적자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수식, 이거는 그냥 별표 5개짜리입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T는 세금, 즉 정부 수입, 텍스고요. G는 정부 지출, 거버먼트 스펜딩이에요. T에서 G를 뺐는데 0보다 작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쓴 돈 G가 번 돈 T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식은 그냥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이 적자는 어떻게 메꿀까요? 이 부족한 돈을 채우는 걸 우리가 보전재원이라고 불러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둘째, 국공채라는 차용증서를 발행해서 국민이나 기업들한테 팔고 돈을 빌리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아예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는 해외 차입이 있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핵심은 다 똑같아요. 결국 뭐다?
빚을 내서 적자를 메운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가계부, 그 구조를 살펴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부가 이 가계부를 하나의 무기로 사용해서 막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경제를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그 실전 기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정책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정부가 가진 카드 2장, 지출, G카드랑 세금, T카드를 가지고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럼 정부가 지출을 팍 늘려서 시중에 돈을 풀거나 세금을 깎아줘서 사람들이 돈을 좀 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재정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재정정책은요, 특히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가 너무 뜨겁게 과열되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서 열개를 좀 식혀주고요. 반대로 경제가 너무 차갑게 침체되면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경제 전체의 수요, 즉 총수요를 관리해서 경제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온도조절 장치, 이게 바로 안정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관문이자 시험에 나오면 우리를 괴롭히는 끝판왕이죠. 정부의 예산 제약식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막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하나의 공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한 것뿐이에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시계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이게 바로 정부 예산 제약식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G 빼기 T. 이게 뭐였죠? 그렇죠.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 즉 재정 적자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돈이 부족한 만큼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럼 이 구멍을 메꿔야겠죠? 그 방법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은행에서 돈을 새로 찍어내서 메꾸거나 통화 공급 증가. 둘째, 국민에게 채권을 팔아서 돈을 빌려 메꾸거나 정부채 발행 증가. 셋째, 해외에서 빌려와서 메꾸는 거죠. 해외 차입 증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왼쪽의 적자 규모와 오른쪽에 메꾸는 돈의 총합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산 제약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재정정책이라는 건 또 뭘까요? 방금 본 예산 제약식에서 적자를 메꾸는 방법 세 가지 있었죠? 그중에서 첫 번째, 즉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통화 공급 증가를 0으로 만들어버린 상태.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도움 없이 정부가 오로지 국채를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적자를 메우는 거죠. 만약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 돕는다면 그건 통화정책이 섞인 거라서 더 이상 순수한 재정정책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을 구별하는 거, 이게 시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좀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신 것처럼 포기만 안 하시면 경제학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공부하다가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저 짱박사랑 우리 실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따라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합격에 아주 튼튼한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복습 잊지 마시고 모두들 파이팅입니다.